자, 다음은 우리 방향을 봅시다. 방향. 사람이 서 있으면 방향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나침반을 보듯이 동남, 서북, 네 방향이 제일 중요한 방향이 될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합하면 몇 개? 5개. 근데 앞에 뭐 이쪽도 방향이고 이쪽도 방향이고 이쪽도 방향인데 왜 이거 하고 직각으로 90도만 잘라요? 옛날 사람들은 오행사상 때문에 일단은 5개로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 서북 4개에다가 가운데하고 5개를 하나 적어줘. 자, 방향을 봅니다. 첫 번째 동력동 잡을까요? 동력동. 글자를 볼 때 뭘 먼저 보라고? 부수를 보랬죠. 부수가 뭐예요, 그게? 부수가 무슨 부수예요? 나무목부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목부. 일단은 나무에서 의미를 유출해라 이 말이죠, 그죠? 나무를 딱 보다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동쪽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쪽이라면 생각이 뭡니까? 해 뜨는 데란 말이에요. 해가 그래 뚝 철에가 동쪽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아침에 해가 여기서 쭉 떠올라오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해가 올라오다가 나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이라고 동쪽 말을 만드는 거죠. 자, 획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위에서 밑으로, 좌에서 우로. 똑같다, 그죠? 예, 별 문제는 없겠죠. 예? 그래서 동력동, 해 뜨는, 나무를 보니까 해가 걸려있구나. 여기는 해 뜨는 방향을 동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남. 우린 동서남북인데 왜 선생님 순서가 동남서북이에요? 동남서북이 원래 바른 순서죠, 그죠? 옛날 오행 이론에 따라서.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남. 자, 남자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 실장님이 그랑프리를 받으셨는데, 자, 오늘 또 누구인가? 자, 남영남자 획순부터 먼저 볼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래 됩니다. 자, 남영남자, 남쪽이란 말이겠죠, 그죠? 자,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남쪽이라 하면 뭘 도대체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따뜻하다. 남쪽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쪽 방향은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해 뜨는 쪽이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풍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좀 답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힌트. 해는 동쪽에서 뜨죠. 서쪽으로 지죠. 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에 집니다. 집을 동양으로 두면은 해 뜰 때만 해가 들어오죠. 서양으로 주면은 해 질 때만 해가 들어오죠. 그죠? 그럼 해가 하루 종일 해가 비치게 하는 방법은 남향을 둡니다. 집이 남쪽으로 트여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원래는 지금 적게 돼 있는데 요 글자는 뭡니까? 양자죠, 양. 집에서 키우는 양. 우리를 갖다가 치면은 양이고 뭐고 옛날에는 일단 우리가 수렵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목축 생활도 하잖아요. 그죠? 자, 양을 키우는데 우리도 양이 잘 크게 하려면 일단 똑같습니다. 사는 환경은 뭡니까? 안에 누군가가 들어있는데 뭔가 살게 하는데 얘들이 잘 번식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남양을 튀어준 게 좋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남쪽을 지금 튀어준 집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안에 꼭 사람이 살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별거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건축물을 만들면 꼭 양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게 변해가지고 이게 하나만 된 겁니다. 그럼 위에는 또 뭔데요? 위에는 뭡니까? 위에는 뭡니까?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또 의견이 많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자,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만드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랑프리 받으신 분이 답을 하면 아주 이것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남쪽 나라. 제 생각은 그겁니다. 하늘을 봤을 때, 그죠? 하늘. 옛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천문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하늘을 보고 참 하늘이란 경이로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매연에 찌들렸고 별자리가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 하늘을 보고 점성술, 그거는 서방으로부터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성술에 분명히 갖고 저 하늘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또 색달랐을 거예요. 그죠? 항상 그때 우리처럼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넓은 땅에, 그죠?
그죠? 집이란 게 몇 개 있습니까? 집에 있다가 항상 야밤이 되면 뭐 가로등을 보고 찾아가겠어요.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그 사람들이 방향을 판단하는 건 해 뜨고 지는 거 천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뭘 보겠습니까? 별 보겠죠? 밤에 길 잃으면 별 보고 저쪽이 무슨 방향이라 했겠죠. 그죠? 아마 그 별의 모양을 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운 데는 별 문제 없겠죠. 그죠? 어떤 방법을 쓰든 지금 외우면 되겠죠. 그죠? 자, 남쪽 다시 동쪽 해 뜨는 나무 십자성이 빛나는 집이 딱 트여져 있는 방향 남쪽.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 봅시다. 서쪽은 아까 말했듯이 해가 지는 방향이다. 그죠? 옛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물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금방 말했네요. 천문. 그지? 하늘 보고 모든 걸. 볼 게 없단 말이야. 건물도 없어요. 63빌딩이 있냐고, 뭐가 있냐고, 에펠탑이 있냐고. 하늘 보고 땅밖에 볼 게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이죠. 그죠? 하늘, 땅, 자연. 그래서 나무. 이거는 대자연을 보고 만든 거죠. 그죠? 또, 동쪽을 항상 뭡니까? 남쪽, 북쪽 반대로 봤으면 동쪽, 서쪽이 반대 아닙니까? 동쪽의 나무를 보니까 해가 걸리가 있더라. 서쪽의 나무를 보니까 뭐가 있더라? 과일이 서쪽 나무에 있습니까? 상당히 그 특이한 이론인데. 해는 서산해지고 항상 해가 질 때 보면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죠. 그죠? 그죠? 우리 노래도 많이 나오죠. 진짜 그럴까? 자연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새박사님한테 물어보든가. 어쨌든 새가 밤에 귀소합니다. 귀소. 자기 둥지로 돌아갑니다. 둥지로 돌아가는 그 나무 항상 서쪽에다 둥지를 짓죠. 그래가지고 새 둥지 모양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새 둥지 모양. 새가 위에 새가 있는 겁니다. 이거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은요. 예. 오행사상에 의해서 예. 서쪽이라는 건 가을도 의미를 하니까 과실이 맺혀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이론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만들 때 오행사상이 벌써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을까요? 그건 좀 무리가 되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글자란 걸 처음 만들고 이렇게 기호로 만들고 할 때, 사실 원시 생활을 할 때, 그때 오행사상이 벌써 사람들 속에 지금 그렇게 박혀 있었을까 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뭔가 하면 유학자들이나 어떤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일단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볼 때 몰라. 인간이 진짜 어떻게 진화를 하고 어떻게 이런 변해온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뭐 우주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혹은 창조됐다 이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가 말하는 3대 교양 중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는 무리가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설문의 제 말을 따라가 봅시다. 서쪽에 둥지 트고 있는 새 우리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북쪽은? 북쪽은 어떻습니까? 좌에서 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북쪽은? 동남서북. 자, 북은 왜 이런 글자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마른 나무까지. 마른 나무까지? 마른 나무까지. 예. 참 어렵네요. 북쪽은 자, 그거는 이야기를, 이건 설문에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제가. 전주를 할 때 글자가 뜻이 꼭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랬죠, 그죠? 그죠? 자, 이 뜻은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북자는 또 뭐? 북자는 또 여러분 알고 있을 때 파음자예요. 글자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이 쓰는 거. 음도 달라지죠. 뭡니까? 패배.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배할 때 배자입니다. 예? 승리했다, 패배했다 할 때 이때는 배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거 적어놨죠, 제가. 그죠? 북역, 북 해놓고 쭉 끝에 뭡니까? 패할, 배 해놨죠, 그죠? 그죠? 졌단 말입니다. 싸움이 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양쪽으로 싸움을 지가지고 등 돌리고 서로가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양쪽으로 등을 돌리고 양쪽으로 있는 모양이 점점점 변해온 거예요. 우리 사람인지 어떻게 씁니까? 이랬죠,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래 있는 거. 도망가는 모습. 그걸 보고 북자를 만들었다죠. 아, 이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지. 반대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배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뜻이 전주가 돼가지고, 예? 자,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원에 살았겠죠, 그죠? 중원 지역에 살았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오랑캐라면 쳐들어오면 어디서 옵니까? 예, 북쪽 오랑캐들 많이 이러죠. 춥다 아닙니까, 그게? 따뜻한데 자꾸 땅 뺏어 먹으러 오죠, 그죠? 그 싸우고 나서 항상 짐은 어쩝니까? 짐은 어떻게 합니까? 글로 가죠. 그죠? 도망가죠. 그래서 그 방향을 갖다가 북이라는 방향이 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지만은. 그럼 사람이 우리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어느 쪽에? 북망상. 그죠? 북쪽에 묻죠. 그죠? 항상 망하는 자리. 죽는 자리. 사망하는 자리. 그죠? 전쟁에서 죽으면 죽기 아니면 뭐 도망가기 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방향으로 나타내는 말을 북도 되었다. 하지만 이 글자는 뭡니까? 원래는 패배할 때 배자였는데 이게 나중에 북자로 된, 원래 북자로 만든 글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북방을 나타내는 말이 막 있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뭡니까? 배자에서 전주를 시켜가지고 북방을 나타내는 북자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줄비자는 둘이서 지금 같이 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는 둘이 똑같이 비교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비교하는 거, 네가 크나 내가 크나 하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북자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패배하다 할 때 배자가 북자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동남 서북 네 가지 방향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는 알죠, 그죠? 그죠? 한가운데 동굴배이 한가운데 여기 가운데, 그죠? 과일을 찔러도 콕 가운데 찔러야죠. 안 그러면 떨어지죠, 그죠? 들고 있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가 그게 이렇게 된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가운데 다시 봅시다. 쓰는 방법 아시겠죠? 자, 방향을 나타내는 말은 중말에 크게 5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8급 한자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말, 동자는 나뭇가지에 걸린 해 뜨는 모양이다. 남은 집 모양이죠, 집 모양. 집, 남쪽에 터져 있는 남양의 집 모양, 뭔가 기조하는 집 내지는 울타리, 있던 우리, 모든 모양을 통틀어서 만들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십자성이 아닐까, 천문을 보고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말. 그 다음에 서쪽은 새 둥지를 보고 위에 새가 올라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런 모양. 자, 북자는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도망가는 모습. 그래서 패배하다 혹은 죽다, 혹은 그 말에서 전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은 북쪽이라는 뜻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저도 불만이 좀 많아요. 저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죠? 옛날 사람들 쓰는 책을 보고 가지고 그 따라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랑프리께서 약간 좀 채통을 세려주면 아주 좋겠는데.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중자까지. 자,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획순요. 자,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획순이 왜 중요하다고요? 획순이 왜 중요하다고요? 실제 쓰는 획순대로 필기체가 돼버리면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다 그랬죠. 초서 같은 경우에. 그죠? 초수로 이렇게 써버리죠. 순서가 쓰게. 하나, 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모양.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래 돼요. 그죠? 이 순서대로. 수레글자하고 좀 비슷한가요? 수레글자. 요거 저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
장기 뚫 때 보죠. 예? 장기에 보면 한쪽에 초나라는 전부 초소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보면은 수레 그 자입니까? 차. 자, 동. 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그 다음에 감싸주고, 왼쪽, 오른쪽, 위에서 아래. 어이구, 뭐 하나 더 껐다. 그죠? 관통하는 거. 서자도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북자도 좌에서 우로, 가운데 중자는 항상 뚫는 거는 마지막에. 되겠죠? 예. 자, 방향 먼저 보고 갑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자, 동, 남, 서, 북, 중. 예, 중말로 해볼까요? 자, 동, 난, 시, 北, 중. 자, 그랬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간체자 쓴댔죠, 그죠? 중국에는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하게 보이는 글자가 뭡니까? 쓰기 귀찮거나 복잡하다 보이는 거. 남영남자가 제일 복잡해 보입니까? 예. 아, 남영남자가 제일 복잡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남영남자는 그대로 씁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 쓰기가 귀찮은 모양이죠. 뻔히 많이 쓰는 글자인데, 동자라는 뜻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예? 쓸 일이 많은데, 쓰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귀찮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초서가 뭐랬습니까? 초서가 어떻게 쓴다고요? 이래 쓴댔죠? 이 초서에서 모양을 가져갖고, 중국 사람들은 동력동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인쇄합니다. 이렇게 쓰면 중국 사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또, 옛날 사람 알아보겠죠, 그죠? 자, 동력동자, 중국 가서는 이런 글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쓴다. 알아둡시다. 일본은요, 막, 그대로 쓰니까 지금 그대로. 아직은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글자 형태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게. 자, 처음으로 간체자 나왔습니다. 중국 글자, 동력동자. 순서를 해보세요, 순서. 똑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그죠? 요것도 획순이 있습니다. 획순이 있습니다. 자, 이 동력동자는 간체자 중에 뭘 보고 만든 걸까요? 초서를 보고 만들었겠죠, 그죠? 초서를 간략하게 해갖고. 자, 간체자를 만드는 방법은 한 7, 8가지 알아두면 좋은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중국 사람들 초서를 가지고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서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든지, 응? 또, 예를 들면 또 어떤 초서가 있을까? 아까 수레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사자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어쩌고 써야 되는데, 초서 쓸 때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서를 가지고 만든 형태입니다. 자, 중국의 간체자. 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약자라고 하는 거는, 쓰기가 골치 아프고 귀찮고 획순이 많은 거는, 자기들의 필기체, 초서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동, 남, 서, 북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일본어 한번 해봅시다. 일본어. 일본어는 또 뭐 한국말 똑같죠? 동력동 하듯이 동쪽이란 말도 해야 되고, 동도 해야 되고, 남쪽 하면 남도 해야 되고, 그죠? 발음도 하고 뜻도 해야 된다. 발음부터 봅시다. 발음은 한자 발음이니까 비슷하겠죠? 발음 한번 봅시다. 동력동자. 자, 보세요. 동. 앞에, 우가 아니고, 토의 장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 토우가 아니고 토가 되겠죠. 자, 다시 토. 남은 난. 서쪽은 세이도 있고 사이도 있죠. 많이 쓰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이. 그 다음에 북은 호쿠. 가운데는 추.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발음인데, 실제 말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또 동쪽이요, 남쪽이요, 서쪽, 북쪽, 가운데요, 이러고 할 때는 또 다르겠죠. 그죠? 한국말처럼. 자, 그럼 일본 해야체에서 쓰는 말은 뭐냐? 동쪽은 어느 쪽? 자, 히가시. 남쪽은 미나미. 서쪽은 니시. 북쪽은 키타. 가운데는 나까. 예. 아시겠죠? 김 실장님 좋아하는 노래, 기타 놓고니까라. 저 북쪽 나라에서 하는 거 있고. 자, 니시,
서쪽 하면, 어느 쪽이라면 니시라면 서쪽이에요. 서쪽이라면 뭡니까? 서유기라면 뭡니까? 서유기는 서쪽 유람기라고 했습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서유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서유기 이랬으면 싸이유기. 그 다음에 그냥 서쪽에서요 이라면 니시노호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동남, 서북, 중, 그리고 중국어로 일본어로 해가지고 방향을 나타내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연물하고 사람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